자, 헌재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변론 종결했죠. 그 이후 3주째 아직까지 선고 날짜를 못 잡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부에서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건 확인이 된 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헌재가 더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주말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 심판의 절차적인 문제 계속 지적을 하면서 각하 주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죄는 공소기각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믿고 감히 탄핵을 인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의 거짓 내란 선동의 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대통령 구속 취소되었습니다. 민주당 석고 대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효인 탄핵 이거 각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나온 발언들이었는데 지난 주말에도 사실 경북 구미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 전 마지막 집회일지 주말 집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마 찬성, 반대 입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한 1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지지자의 어떤 모습들인데 양쪽 다 총동원령이 내려졌을 테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비상계엄 이후로 주말마다 평균 10만 명이 광장에 나왔다. 이런 보도도 일각에서 나왔었죠. 이런 기세대로라면 만일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최소 30만 명이 거리로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그 집회 신고를 할 때 보면 탄핵 찬성 측도 대략 한 10만 명 이렇게 집회 신고를 네. 하고요. 반대 측도 한 10만 명 이 정도로 신고를 하는데 실제 그 현장에 나온 사람들은 좀씩 달라요. 네. 그래서 3.1절 집회나 아니면 3월 8일 그 다음 주 이때는 이제 탄핵 반대 집회가 훨씬 숫자가 많았죠.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뭐 6배 내지 7배 정도로 많았다 그랬는데 사실 지난 주말에는 그렇지 않아요. 또 뭐 경찰 비공식 추산에 보면 탄핵 반대 집회가 대략 서울에서 한 6만 명 그리고 이제 탄핵 찬성 집회는 서울에서 한 4만 4천 명 뭐 이 정도면 한 1.5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늘었다. 그 전주와 그 2주 전에 비해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한 이 흐름의 변화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역시 이제 야권도 좀 뭐 결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게 점점 그 야권이 결집하면 그 반사적으로 또 여권도 더 결집할 수가 거의 있거든요. 지금 주마다 격주로 지금 서로 그렇죠. 결집하는 이렇게 양상이에요. 계속 예. 이제 결집도가 높아지다 보면 만약에 충돌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저기 지금 뭐 30만 명 예상 이러는데 그 정도의 가능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30만 그러면 명이 위험도는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위험도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만약에 선고 당일 잡히면 네. 뭐 가포 비상 뭐 이런 이제 검토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어찌 보면 열기도 점점 더 뜨거워지서 위험도가 훨씬 증가한다. 그러니까 경찰이 결국은 더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이 위험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내지는 또 정당도 승복 분위기를 일찍 좀 만들어서 무언가 이게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주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도 한시가 조급한 모습입니다. 네.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금 닷새째 도보 행진을 벌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라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헌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 해서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책무이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재명, 박찬대, 야당 정치인들은 독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헌법과 상식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파면입니다! 자, 지금 저렇게 거친 발언들이 나오는 걸 보면 뭐 마음속에는 좀 초조하고 불안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최재현 앵커, 뭐 신문 하나 봤더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탄핵 선고 심판이 좀 늦어지니까 의원들이 엄청 불안해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도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거의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이 탄핵 선고 일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죠. 네, 국민의힘은 정보가 있을 텐데 우리는 헌법재판소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초선 한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또 다른 법조인 출신 비의원은요. 지금 헌재 내부 분위기는 원래 알기가 힘들다. 외부로 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독이는 모습도 연출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헌재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더 결집해서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헌재 선고일 언제 나는지 좀 더 정보력을 동원해보자 이런 얘기들도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 변호사님, 만약에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 어느 정도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에선 지금 취득이 안 돼서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정보를 좀 알면 대응할 수 있는 수위나 뭐 기준이 좀 달라집니까? 근데 뭐 메시지는 달라지겠죠, 분명히. 근데 사실 어느 쪽도 정보를 온전히 뭐 취득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보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뭐 처음에 구속 취소됐을 때 한 3월 말까지 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도 사실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뭐 그 이후인지를 가르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심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취재의 영역인데, 심지어 저도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 쪽으로 취재를 직접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네, 그러니까 이건 뭐 헌법재판소가 보완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지, 뭐 어느 정당 쪽은 정보가 있고 뭐 민주당은 없고 이제 이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정당으로서는 자신들의 불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대로의 주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뭐 기각각하 주장하듯이 이제 거의 민주당 쪽에서 뭐 파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똑같이 그거에 대한 비판은 똑같이 받든지 똑같은 책임을 지든지 이제 이래야 되는데, 우리 뭐 미국 연방대법원장의 말 중에 우리는 헌법 질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지 헌법 해석하는 사람이 지배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이걸 놓고 봐야 되는데, 임의로 중간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결론을 이끌고 가고 군중을 동원하고 선동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초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폭살, 이제 참수, 꽃게밥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거는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지금 뭐 민주당의 의총 상황의 워딩들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국민의힘은 정보가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본인은 모르고 뭐 국민의힘은 알 수 있지 않을까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좀 악의적인 프레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가서 물어보면요, 민주당은 정보가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재명 대표는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렇죠? 그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 그 정보가 있을 텐데라고 민주당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커넥션조차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무슨 그 여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일종의 뭐 언론 플레이성 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한 종편의 지난 주말 보도에 보면 헌법재판소를 직접 취재한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쟁점에 관해서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헌재 선고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며칠에 선고가 나올까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거죠. 헌재가 실제
그 논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면 그래서 지금 알 수 없는 영역이고 과거에 그 이제 제가 법조 출입 기자를 할 때도 보면 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취재에 유난히 오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취재도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정답은 좀 지켜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지금 선고가 생각보다 빨리 날 줄 다들 민주당 의원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선고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인 메시지 아니냐라는 해석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보행진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장외 집회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뭐 장애 집회도 하고 뭐 걷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기 전에도 한 3월 14일 정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정도에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선고 자체가 뭐 무한정 길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로서도 사실상 이 탄핵 선고 자체의 불안감이라기보다는 일단 대통령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이 됐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원행정처장은 관련돼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음에도 항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내란 중용임무 종사자들은 현재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 것,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그런 지지자들과 시민들의 불안과 어찌 보면 분노 이런 것들을 또 야당이 받아내서 그 관련된 부분들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볼 것이지, 탄핵 선고 자체 이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의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저는 좀 아니라고 파악이 됩니다.